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파트 투자랑 똑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옛 이름이 뭐냐면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처럼 평형대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매매가랑 평당 임대료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누막소TV의 누막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지산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지산, 언론에서는 투자하지 말라, 절대 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지산들이 많이 소개되곤 있죠. 하지만 경매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산 경매 물건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정해져 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결론을 함께 내보시죠. 오늘은 동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9층에 있는 903호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보시면 903호에서 내려다보는 이 대로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3개 창을 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 1개 창 있는 것보다는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평수가 얼마인지, 어느 입지를 선호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24 타경 67254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센타라 아이타워 2가 경매에 나온 겁니다. 9층에 903호 34평이 경매에 나온 거고요. 감정가 4억 7,300이 한 번 유찰돼서 지금 현재 3억 3천입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3개의 창을 접해 있기 때문에 시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반 지산보다는 선호하는 위치다. 그리고 요 대로를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면 동탄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역이 인근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도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역에서 가까운 지산들은 그래도 공실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지산 중에서도 꼭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파트 투자랑 똑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옛 이름이 뭐냐면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처럼 평형대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매매가랑 평당 임대료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아파트 임장하는 것처럼 평형대들을 한정지어서 수요랑 가격 조사를 하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처럼 각 지역별로 대장 아파트 찾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대장 지식산업센터를 찾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데는 얼마일지, 그렇게 가격을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평가하면 투자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동탄역에서는 가장 핫한 대장 지식산업센터가 금강 펜테리움, 거기부터 가격이 조금씩 낮게 형성된다. 동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큰 특징은 동탄역 주변이 공실률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 임대도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탄 쪽으로 화성시 여기 영천동이나 이 주변 경매 물건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꼭 피해야 될 물건이 뭐냐? 한 10평 내외, 20평 안 되는 평수대의 작은 물건들이 경매가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매 물건의 특징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수요가 사무실 수요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싼 가격이 아니면 입찰을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이 여기 IC 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실률은 높아진다, 임대가랑 매매가가 떨어진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조사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관리실에 찾아가서 지금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편함 쪽에 얼마만큼 많은 호실들이 차 있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는 경매 물건 1층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 1층은 상가들이 모두 지금 현재 공실인 상태입니다.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실이고 은행이나 부동산 하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가 물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커서 그 자체 수요만으로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라면 상관없지만, 지금 경매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건물로 치면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1, 2층 상가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매로도 아무리 싸게 떨어져도 낙찰받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특히 관리사무소 먼저 체크하시는 거고,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층 앞에 로비가 있어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입주율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3개 정도 있고요. GX하우스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차로 몇 층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잘 돼 있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평수 이상의 면적이 되는 거가 수요나 임대가 잘 나가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몇 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 수요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GX하우스센터 물건은 절대 낙찰받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차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봤었는데 4층까지는 차들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층들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물건들을 싣고 나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미납관리비가 약 65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입주율 같은 경우는 이 GX하우스센터 건물의 경우 80% 정도 찼다. 그러면 아직 공실이 한 20%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경매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9월부터 소유자가 망해서 나가서 공실인 상태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 치면 평당가 1,300만 원대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평당 9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우선은 손품 그리고 부동산 임장 결과 매물상으로는 소유자들이 내놓은 가격대는 평당 1,200만 원 선이긴 합니다. 지금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평당 900만 원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유찰 후에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경매물건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서 급매물이 평당 1,200만 원대로 나와 있지만 그 가격대는 거래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도 가능 금액을 평당 1,200만 원대 놓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평당 1,000에서 1,100선에 판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900만 원대에 입찰하는 거는 안전마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 후에 평당 700만 원 선대에 2억 중후반대에 입찰을 해서 약 1억 정도의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2억 5천 정도에 만약 입찰해서 낙찰받는다고 하면 급하게 매도하지 않더라도 평당 임대료 적어도 3만 5천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5천에 낙찰받아서 한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의 임대를 주고 대출 이자를 충당하면서 조금 더 공실률이 낮아지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정상가를 회복할 때쯤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로서도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대출이 80에서 90%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80%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투자금은 세금 제외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도 월세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면서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 물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소액으로 GX하우스센터 경매 물건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소액으로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 될 만한 물건을 누막소 TV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